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마련한 파리 부동산 대책. 시행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잡으라는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은 못 잡고 부산의 부동산만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물론이고요. 다른 경기 전반으로 침체의 늪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역에 맞는 솔루션, 해법은 없는 걸까요? 네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죠. 먼저 김종탁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지회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황양주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강정규 동일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입니다. 끝으로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분께 지난 1년의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 1년의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 1년이 경과하는 현재 수도권은 주택시장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과 같은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신규 주택시장은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부산과 같은 지방에는 안정화의 단계를 지나 시장 침체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출구 대책을 시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는 출구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자, 황 과장님, 지난 1년의 파리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좀 차단하고 그다음에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지방 주택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을 제외한 부산이 속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인 정책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통계치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원장님도 1년 내내 주택시장을 쭉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게 되면은 그 구성된 정부별로 그 실천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주택자들의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건전한 투자자 육성, 그리고 사회적 주거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봤을 때 파리 대책 이후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전반적으로 일정 정도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무주택자분들이 계시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부산과 같은 지방 지역의 침체를 몰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좀 현 정부가 그 무엇보다도 빨리 개선을 해줘야 할 그러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월에 강 교수님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서울 집값에 대해서 갸우뚱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장님, 지난 1년의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파리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과열이 됐고요.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는 과연 그 처음에 시작했던 정책의 목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하락하는 게 목표였으면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또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을 때 그 다음 단계들에 대한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준비들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잡는 데 실패하고 지방 가격만 떨어뜨린 게 아니냐라는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지난 1년간의 파리 대책은 뭐 아주 후한 점수는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정책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뭔가 한꺼번에 나올 때는 제2, 제3의 대책이 있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산의 시장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내용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 좀 짚어주실까요?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그 지난해 8월 2일 날 발표된 대책이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추가적으로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가산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정 정도 세금을 깎아줬던 효과가 있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는 제도 등이 시행이 됐습니다. 아울러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 해당되는 그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도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LTV, DTI를 강화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을 좀 강하게 규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파리 대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파리 대책 이후에도 지난 3월 달에는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내용이 발표가 됐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는 그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편안이 그 정부 방침이 정해졌고 곧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김 지사장님, 뭐 하려는 대책은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본적으로 파리 대책은 뭐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세제 부분, 그다음에 대출, 그 금융 부분, 그다음에 청약 제도 부분까지 모든 걸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토탈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는 기존 주택 시장이라든지 그 분양 시장 전반에 걸쳐서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에 대한 어떤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주택 시장은 그 양도세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형태, 근데 분양 시장은 청약 자격을 강화하고 전매 제한이 본격화되고 또 중도금 대출 건수도 제한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행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작이 됐다. DTI, LTV에 더해서 이제 DSR까지 나오는 판국인데 글쎄요. 그래서 집값이 좀 잡혔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로 한번 돌아볼게요. 서울 집값이 정말 고공행진 중입니다. 통계로도 좀 살펴지나요? 어떻습니까, 황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만든 월간 주택 매매 가격 종합지수를 보면 예. 대책이 시행됐던 작년 8월에 서울 주택 지수가 15년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5.4였습니다. 예. 근데 올 7월 현재 111.6으로 한 6.2%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예. 카메라를 좀 보고 말씀해 주시죠. 예. 반면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예. 그 당시에 104.7이었는데 네. 지금 1년 후에가 104.3으로서 미세하나마 약간 보합 내지는 내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기타 지방에 다 놓고 보더라도 광역시의 경우에 6개 광역시가 작년 8월에 101.6이었는데 예. 지금 102.2로 거의 0.6%포인트 미미하게 상승한 것. 그다음에 거기는 그나마 그 부산이라든지 예.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는 게 영향이 있었고 나머지 광역시나 지방은 그 당시 2015년 100 기준으로서 100%포인트 이하 결국 마이너스 한 걸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한다. 이거는 뭐 시장에 있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은데 뭐 회장님도 한 말씀 여쭐까요? 예, 뭐 저는 뭐 부산 주택건설협회에 서울 집값 관심이 없습니다. 예. 지금 부산 집값이 심각합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뭐 통계청 과장님도 오시고 전문가들 많아서 다른 통계는 뭐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부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두 가지 통계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미분양이 26.6% 감소한 47세대에 불과한 반면에 부산은 47세대. 같은 기간 199.5% 증가한 2169세대였습니다. 더욱이 준공 후의 미분양 물량은 서울은 22세대에 불과한 반면에 예. 부산은 265세대로 서울에 비해 12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을 보면은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 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보는 겁니다. 네. 서울은 1분기에 100% 분양이 되었고 2분기에는 99.7%입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은 1분기에 87.6%인데 2분기에 87.3%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은 1분기에 89.8%인데
2분기에 68.8%로 확 떨어졌네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음. 이 이제 우리 부산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건데 저는 뭐 이후에도 이걸 살펴드리겠지만 서울 집값이 이제 고공행진이다 그 얘기를 하다가 끝나가지고요. 어느 정도인지 살짝 여쭙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부산의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지사장님 뭐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서울은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1년간 그 자료를 살펴보면 한 6.8% 정도 금액이 상승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은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고요. 더불어서 뭐 수도권까지 하면 2,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만 보면 파리 대책은 사실 효과가 그렇게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한 2% 정도 떨어졌고요. 울산은 5%, 경남은 6%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서울 집값 실패, 부산 집값은 떨어뜨린다라는 불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큰 문제는 거래량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리 대책 전후를 나누어서 볼 때 1년 동안 한 40% 이상이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이게 앞으로도 좀 상당히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도 덧붙여 주시죠. 예, 뭐 지금 서울 집값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서울 집값도 실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서울 27개 구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강남 4구하고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 가격이 올라갔고요. 또 그중에서도 지금 뉴타운과 관련된 일부 마포구라든지 은평구, 동작구 지역의 가격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서울 전체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적당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 지역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서울은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 가구 중에 우리 지역이나 서울 지역 전체 가구 중에 40%는 무주택 가구주들입니다. 이 무주택 가구주들은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그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걱정을 하고 우려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40%에 해당되는 무주택 가구주분들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를 좀 믿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거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우리가 논의보다는 그 가격이 떨어지고 또는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또는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비교해서 우리 지역만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주택자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다,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남은 사실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다. 그리고 17개 시도 뭐 다 합쳐서 경남이 제일 힘들다, 울산 힘들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부산이 미분양이 속출한다라는 뉴스는 아직 없거든요. 네. 분양 시장은 그대로 좀 굴러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양이 잘 되는 현장을 보면은 시공사가 메이저 현장이고 메이저 회사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대규모 현장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00여 채에서 한 200여 채 미만 이렇게 되는 이 오피스텔이나 예.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은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이제 지역 건설업체, 중소업체들이 접근하는 부분들의 네. 소규모 단지 그리고 아주 작게 하는 곳들은 오히려 미분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부산 분기별 건설 수주액이 2조 원이 붕괴가 됐다. 네. 예,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물량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지금 앞으로의 이 건설 물량이 이 시금석이 보면은 예. 우리 주택 건설로 보면은 인허가 물량, 그다음에 착공 물량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통계를 제가 갖고 온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가 발췌한 이 자료입니다. 네네. 우리 부산의 경우에 2017년과 비교해서 금년 5월 현재 보면은 주택 인허가 실적은 25.7%. 그 다음에 착공 실적은 27%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아직 6월이 아니고 5월까지이기 때문에 50%가 안 지났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예. 통계를 보면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전체 우리 수주 물량에서 예, 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택 인허가 실적 25.7%다, 27%다. 이거는 100%가 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건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좀 여쭤볼까요? 작년 통계청, 예. 2017년 기준에서 2017년도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통계입니다. 그래요. 예, 통계청에서도 좀 발표하신 게 있죠. 건설 수주액이라고 하면 그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나서 그 공사 기간이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그렇죠. 있어서 그 수주액이 증가하면 앞으로 1년 반, 2년 동안 실제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년 2, 4분기 이후부터 올 1, 4분기까지 계속 2조 5천억, 2조 1천억 뭐 이상의 수주액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부산 예. 지역에. 그런데 이번에 2, 4분기에 1조 5천억으로 2조 원대가 좀 무너지고 전기 대비 한 39%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의 이 건설 수주가 왜 이렇게 등락폭이 크냐를 보면은 이게 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8년 3월 달에 보면은 해운대 뭐 우암 해운대 센텀 그다음에 예. 우암 2구역 등등 해서 거의 뭐 1조 원대의 대단히 아파트 사업들이 있던 때는 한 달에 수주액만 해도 1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5월, 6월 보면은 뭐 일광도시나 부산 양정 1구역이 끝난 다음부터는 예. 그 건수가 59건에서 51건으로 줄은 것도 물론이고 수주액도 뭐 8천억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3천억대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수주액이 굉장히 아파트 단지의 인허가 착공에 따라서 많이 등락폭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회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선행지표, 그러니까 수주액이 적어진다는 건 앞으로 일할 공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할 거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건설업계는 좀 어려움을 토로할 것 같은데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어떤지요, 실제로? 예, 그게 사실입니다. 건설업계는 정말 이 종합산업입니다. 예. 이 4, 50여 개의 공정이 모여서 하나의 아파트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자재가 또 투입이 됩니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수주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줄어들면은 결국 소비 침체와 경기 침체를 갖고 온다고 보고 우리 지역 사회에 결국 침체를 불러오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도 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도 좀 일을 줄이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 분양에 대한 이 성공 확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말 역세권 뭐 또 좋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면은 지금 상당히 착공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니면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게 뭐 통계로는 아직까지는 뭐 나타난 건 없나 보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수주액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아마 2017년 통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17년까지는 전에 2016년, 15년도에 수주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수주액이 줄면 예. 18년, 19년부터는 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액이라는 게 이제 한 2, 3년 동안 공사. 공사가 이어지는 건데 예, 그렇죠. 그게 공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설 경기도 어려워지고 건설 근로자분들도 힘들어질 것이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선행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예, 뭐 추가로 좀 여쭈고 싶은데요. 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태? 예,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부산 지역을 비롯한 지방 지역의 주택 시장이 뭐 지금과는 달리 과열 현상을 나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뭐 급성장한 이 건설 수주액 같은 것들을 지금 비교해 보면은 뭐 정말 그 침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낮아져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그 급성장기에 많은 아파트들을 지어줘서 분양을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일정 정도 나타났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런 건설 수주액이 감소하는 것들은 뭐 지역 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 과열된 주택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거나 또는 되돌아보는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이런 건설 수주액 같은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 정부의 정책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건설 수주액이 줄어드는 것들은 정부에서 일정 정도 그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당장 이제 거래를 좀 해야지 숨통이 트이는 부동산 업계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 정도 2016년 10월에 비해서 올해 5월 뭐 비교한 게 있던데요. 뭐 어느 정도나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건지 지사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거래 부분은 저 아까 파리 대책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1년간 비교를 하더라도 한 40% 정도가 떨어졌고 그 거래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권에 대한 거래 부분이 빠지면서 그 수치들이 확실하게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분양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청약 강풍에 프리미엄 열기하면서 그런 뜨거운 시장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 지금은 전매 제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미분양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 비교하면 거의 한 3배 정도 미분양이 늘어난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려면 앞으로 이제 그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그 지역 그 건설사의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건설업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또 건설 근로자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거래 절벽 그다음에 그 분양 시장 그다음에 앞으로의 공급량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 제일 걱정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좀 과도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이런 가격 변화라든지 뭐 미분양이 늘어났던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 감소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도 9월, 10월 경우에는 한 달에 주택 거래 건수가 14,000건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예. 계속해서 급감을 하다가 올 3월 달의 경우는 6,000건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6월 달의 경우에는 지금 3,000건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통계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으로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중개업자분들, 그다음에 이사, 인테리어, 도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종각 회장님 같은 이런 건설업 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 재정 수입에서 상당수의 금액을 차지하는 취득세액에 대한 감소분이 그대로 부산시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재정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에 쓰여져야 할 돈이 그만큼 덜 써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이뤄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만은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들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또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정말로 싼 값에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격은 떨어뜨리되 정상적인 거래를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즉 지난 IMF 외환 위기 때를 보면은요, 가격은 크게 빠졌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때처럼 가격은 낮아지게 하되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주택을 구입을 하고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사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은 거래가 그야말로 절벽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음에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주 예정 물량이 엄청나다, 6만 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걸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 지사장님께 한번 여쭐까요? 네, 입주 물량들이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 호황일 때 이제 분양한 단지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기존 주택 시장, 분양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기존 주택 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를 앞둔 분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존 주택들이 잘 팔리지 않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입주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씩 입주 시점에서는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크게 여파는 미치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속되고 장기화될수록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입주 대란 사태, 그 입주 물량들이 이 부동산 시장 자체에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입주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도 미리미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 과장님 덧붙이실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신 패널 분께서는 순전히 건설업 쪽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통계를 하는 입장에서 네. 부산의 인구 쪽을 좀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6,500명, 그다음에 16년도에 16,000명, 17년도에 26,000명. 그래서 예. 지금 올 7월 현재 전년 동기비로 보면 한 3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예. 부산의 인구가 감소한다 하면은 사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젊은 친구들이 전출을 간다든지 직업 때문에 아니면 고령자가 사망한다든지 저는 사회적 요인으로 감소가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점유했던 주택들도 사실은 이제 처분이 되거나 누구의 새로운 주인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도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이 여러 가지로 노후화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뭐 경제적 위치나 교통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는 지역이라면 예. 그 가격이 상당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종합적인 가격이 내림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꼭 신규 분양 주택, 2, 3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을 그런 것들은 다 일정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택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지 않고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도시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지금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뭐 방만하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은 경기 전반이 침체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보관이 있는 건지 당장 국토부에서는 글쎄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 교수님? 예, 뭐 지금 이제 저희가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거래가 매우 안 되다 보니까는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표를 실천을 하자는 과정 속에서 이 가격 떨어진 가격을 또 과거 정부가 했던 것처럼 뭐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다시 그 가격을 올리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지 예.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는 수준까지 그 내비로 둬야 하는지 고민이 커질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명한 것들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들은 정부에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대책에 따라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7개 구가 지정되어져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 떨어진 가격이 금방 올라간다든지 또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과거처럼 또다시 규제를 가했다가 또 풀어서 가격을 좀 또 올리고 또 올라가면은 또 규제를 해서 낮추는 이런 냉온탕식 정책보다는 조금 길 안목 차원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지금 현재 그 OECD 국가의 평균 자가 보유율은 약 8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예. 10가구 중에 8가구가 집이 있는데 우리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주는 10가구 중에 4가구가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무주택자들이 충분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여건을 지금처럼 조금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건전한 투자자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하게 가격을 끌어올려서 사고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기 부양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주택을 사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임대 수익이 올린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이러한 좀 건전한 투자자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지사장님 뭐 덧붙여 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 그 파리 대책 후속 그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이냐. 그래서 이런 가열 양상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값 하락하고 거래 절벽되고 또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방안도 없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도 빠른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나중에 앞으로 나오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정책적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실수요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 대책의 주요 타겟들이 대부분들이 투자 수요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들의 그런 규제들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실수요자들이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요자들이 좀 주택을 구매하기 좋은 환경으로 좀 바꿔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급하게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부산진구청장이 국토부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본인의 부산 진구를 좀 해제해달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자체장이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정도의 가격 안정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꾸준하게 밀고 나갈 그러한 그 기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드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규제가 가해져 있던 지역을 또다시 규제를 풀어서 과거와 같이 샀다가 팔아서 매매 차익 얻고 또 다른 데 가서 샀다가 팔고 하는, 즉 지금 현재도만 보더라도 특정 입주단지를 보면은 분양받은 사람이 10사람이라고 하면은 7사람이 분양권을 사고 팔고 3사람만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내가 집을 사서 들어야 할 사람, 즉 실수요자가 집을 사서 내 집 마련 차원에서의 투자를 했다든지 거주를 하고자 한 목적이 아니라 상당수가 다 투자를 하는,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단기전에 투자를 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을 가져가기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부의 건의도 뭐 정부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건전한 투자자들,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만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당장 해제해도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좋아지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하다는 말씀. 하지만 반면에 오죽하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건설업계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씀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강 교수님이나 김혜생 지사장님께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지금 우리 김혜신 지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
우리 업계에서는 지금 미분양도 문제지만은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이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함으로 해서 LTV, DTI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전매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되고 나면은 예.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히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잠깐만. 예, 여기서 한 말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입주율도 말씀을 하시고 분양 물량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입주율이 낮아지고 있다. 즉 이제 입주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일정 기간 내에 입주를 못하는 비율을 이제 입주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왜 입주율이 이렇게 낮아졌느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즉 그 입주할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갈려지는 거겠죠. 첫 번째는 정말 집이 없는 사람이 사가지고 입주할 사람,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LTV, DTI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든지 빚을 내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실소유자인데 내 집을 팔고 들어갈 사람인데 내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이 두 부류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 가격이 올라갈 때 너도 나도 단순하게 분양권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 즉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대다수이다. 이분들은 자기 집이 팔렸지 않아도 관계없고 또 LTV, DTI가 규제가 있던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갖고 있는 분양권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리지 않는 거죠. 또 팔라고 하더라도 손해보고 팔 거니까는 나는 안 팔고 갖고 있겠다. 즉 과거에 경기 과열기에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 지금 같은 입주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말씀 계속해 드리지만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단순하게 투자적인 목적에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러한 단순 투자에 대한 것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만약에 또다시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분양권 어떤 전매를 자주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택 경기를 부양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그 투자자들을 유인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들은 또다시 과거 정부와 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 과장님 덧붙여 주시죠. 예. 이 작년 파리 대책의 포커스가 이제 과열 지역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뭐 이것에 좀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예.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의 어느 단편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신규 분양 아파트 뭐 특정 지어서 말하면 그것에 관한 투기적 수요, 가격 앙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지. 구형의 민간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예. 뭐 이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들은 굉장히 그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파트를 다들 선호해서 전 국민이 거의 한 60%의 아파트 살고 있지만 그래도 40%의 국민들은 일반 주택이나 다가구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 주택 마련을 하는 무주택자가 전부 다 새로운 아파트에만 그 자기 주택을 마련하려고 할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기존에 여유가 있어서 신규 아파트로 가는 사람들이 팔고 가는 그 기존의 구주택 물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싼 값에 소화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리빌딩하고 고쳐서 어차피 과거처럼 낡은 집을 다 부수고 새 집을 재개발하고 하는 시대는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대체하면서 하는 복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 신규 아파트 위주로만 정책을 자꾸 논하다 보면은 그 빠진 트랙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파트 입주하고 도시재생하고 그 간극을 그 틈새를 메워야 되는데 참 묘하게 자꾸 그 틈새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 지사장님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 교수님이랑 이제 많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래량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돌아오는 게 거래량들인데요. 그 파리 대책도 그렇고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전체가 어떤 투자 세력들, 투기 세력들의 어떤 활로를 뚫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입주 주택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 기존 주택들 이게 원활하게 거래가 되려고 하면 무주택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라도 표현할 수 있는 예.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대출 부분이에요. 무주택자들이 LTV, DTI가 뭐 그렇게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면 그 문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정 소득 이상이 되고 뭐 장기 론들을 대출을 그 정부에서 뭐 일정 정도 알선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주택을 사고 주거 안정을 좀 취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청약 제한은 그리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뭐 청약 전매 제한은 좀 계속 가져가도 이게 대출 규제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점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강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 과거와 같은 그런 단순한 투자, 단기적인 투자 수요를 창출해서 부양을 하려고 하는 정책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앞서 우리 김 지사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지금 금융에 대한 내용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TV, DTI에 대한 규제는 지금 무주택자들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은행에 대한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규제 차원에서 뭐 DSR이라든지 신 DTI 같은 것들이 적용됨으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다른 정부도 일부 썼긴 했지만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 같은 것들도 무주택자들한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건전한 투자자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즉 돈이 많이 있는데 투자를 할 것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건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일정 정도 수익을 가져가게끔 길을 열어주자. 그게 뭐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부양책으로 써먹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건 더 강력한 혜택을 줘야 된다. 지금 현재도 취득세, 뭐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심지어는 건강보험료까지도 일부 인하해주고 있지만 더 강력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돈 있는 분들이 집을 사서 거래량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투자자 차원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거래량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금융 규제까지도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 지역에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을 적극 더 지원해주자. 그리고 건전한 투자자 육성을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자.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조건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막을 게 아니라 임대사업 등록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방에서는. 뭐 서울은 다주택자가 워낙 많은 지금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고려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산만큼은 좀 고려 대상이 되어야지 숨통이 트이고 이 주택시장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방점을 찍고 부산은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정책들이 좀 입안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사장님부터, 회장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부산에 건설업계에 계시니까 이런 건 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업계로 봐서는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지사장님이랑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예. 집이라 하는 게 꼭 무주택자만을 위한 집은 아닙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집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안 되면은 최소한 금융 정도라도, 금융 문제라도 이 풀어줘야 이 원활히 우리 주택 시장이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추가로 지정하는 것만을 좀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주택 보유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 그러니까 더 규제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정상 과세 실현을 위해서 주택 소유 정보를 원활하게 알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잘 만들겠다. 그러니까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지 이게 모니터해가지고 풀어주겠다라고 한마디 그냥 마지막에 던지는 것뿐이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국토부에 뭔가 좀 요청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부산 입장에서는. 예, 김 지사장님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목적 자체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히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 시장 안정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가격 하락, 그다음에 거래 절벽, 미분양, 속출리는 게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언급들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정말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그 우리 실수요자들은 뭐 저기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을 다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예. 이 실수요자들이 좀 주택 그 구매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자. 예.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2013년도에 4.1 대책에서 미분양들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하고 여러 가지 조세 정책들을 펴온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 수요들 이렇게 단순히 집을 사서 어떤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말고 그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 부분도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들을 줘서 조금 원활하게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부동산 시장을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 교수님 덧붙여 주시죠. 예, 뭐 저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가격이 빠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10가구 중에 4가구의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좀만 더 기다리면은 내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구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주거 약자로서의 어려움을 이제 해석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정부에게 강력한 규제를 건의할 수 있는 여건도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정책만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세금이 덜 들어오고 또 세금이 덜 들어오면 쓸려질 것도 없고 또 건설업이 위축되면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또 가구 소득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같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최소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혜택은 다 풀어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전한 투자자들을 위한 것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해야 되지? 그러니까 팁으로 여담입니다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지사장님 짧게 여쭐게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소비자들께서 더 하락할까를 이제 생각하시니까 쉽게 집을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적인 시기적인 측면보다 저는 이제 그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본인의 어떤 상황들, 주택 구매 환경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청약을 받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1년, 2년이 지났을 때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가 더 좋으냐. 그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가격이 빠지고 올라가고를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구매 환경들을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그런 타이밍들은 충분히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이번 약간의 혼돈이 있고 하지만 지금이 아마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주택을 구매해서 그걸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이제 접고 순수한 주거 공간으로서 자리 잡는 시대로 시대가 전환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그 주택 구매는 자기가 거기서 살고 쾌적하게 살고 자기 실정에 맞게 빚도 줄이면서 살 수 있는 그게 꼭 새 집이나 헌 집이나 가리지 말고 실정에 맞는 걸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태 변화가 아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부산에 지나치게 침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못한 얘기들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지사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오르면 뭐 올랐다고 또 불만, 내리면 내렸다고 불만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정책이라는 거를 주로 만드는 곳들이 중앙 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사정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부산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그 시장에 계신 업체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언론인들, 지역 정치인들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를 특정한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산 지역의 경제 체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 산업만이라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남다를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무주택자들도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그 주거 약자로서의 지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과장님. 뭐 주택 소비자인 국민 시민들께서도 그 주변을 그 표현해주는 여러 통계 지표들을 잘 살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주거의 기능으로 시장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계를 많이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회장님. 예, 지난해 파리 대책 시행 후 1년이 지난 우리 부산 주택 시장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방침이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고강도 규제가 지속될 경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시민들이 주거 이동에 제한을 받고 주택 수급에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조만간 심의 예정인 부산 진구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 지방주택 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부산 지역 7개 구군 전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비롯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건설 현장 근로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힘들겠지만은 다 함께 힘내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라는 말씀이 카메라에 안 잡혀가지고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부산 MBC 시사포커스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건 지나치게 우리의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만 시장이 있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흘러가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주십사 하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국토부 관계자가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